자, 2부를 하겠습니다. 이 지금 지도가 보시면 기원전 403년부터 기원전 221년까지니까 약 180년의 역사죠. 전국시대. 이때는요, 주나라 왕은 진짜 허수아비고, 이제 이게 막 약육강식입니다. 어질일자가 통용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실력으로 가는 시대입니다. 철저하게. 그 나라를 이렇게 보시면,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이게 항아가 있죠, 이렇게. 항아가 있는 이쪽山동의 제나라. 제나라는 마지막까지, 제일 마지막에 망하는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허북성 지역, 베이징 지역, 허베이 지역이죠. 옛나라죠. 옛나라는 우리 국사책에도 많이 나옵니다. 고조선하고 계속 싸웠던 나라죠. 이 옛나라가 우리가 막 공격을 당해갖고 고조선이 한반도 쪽으로 내려오게 되는 계기가 되는 나라가 옛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의 산시성하고 하북성, 허난성 북쪽 지역, 조나라. 아주 대단한 나라였죠. 군사력이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진나라가 있잖아요. 이게 망하고 세워진 나라가 한, 위, 조죠. 그 7개 나라를 배우는 바람이 동쪽은 제나라, 서쪽은 섬서성 지역, 진나라, 남쪽은 초나라. 초나라 땅이 제일 넓어요. 네? 호북성, 호남성, 안희성, 장수까지 연결되어 있죠. 엄청 넓은 땅들입니다. 양쯔강을 유역을 하죠. 굉장히 더운 지역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양쯔강 크루즈 타고 가시면, 저는 가봤는데 크루즈 한번 타봤거든요. 삼국지 답사 간다고 12박 13일 갔었는데, 크루즈를 탔어요. 2박 3일 타면서 초가를 불러주더라고. 조그만한 배를 갈아탔을 때 그 초가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진나라가 망하고 밑에서부터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인데, 위나라는 나중에 진의 공격을 받아 수도를 일로 옮깁니다. 여기 있다가 이쪽 아까 개봉으로 옮기게 됩니다. 가이펑으로. 그래서 개봉 이때 유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개 나라가 지금 싸우고, 남쪽에는 약 오나라와 월나라가 있겠죠. 오나라 수도는 수주, 소주고, 월나라 수도는 소흥, 한자로 소흥, 중국말로 샤오싱이죠. 샤오싱, 오울이라 됩니다. 오울동주. 그리고 옛날 그 역사를 보면요, 이 밑에 지역은 지금 광동 이런 베트남 이런 지역 있잖아요. 광서 이쪽은 거의 오랑캐 땅입니다. 네? 그 정도로 중국 지배가 안 돼서 한나라 때 지배하러 들어갑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 위에는 이 한나라 때 그 유명한 나라가, 진나라 때부터 유명한 나라가 바로 흉노족이죠. 흉노. 진과 한을 괴롭혔던, 이 흉노를 위해서 만든 게 바로 만리장성 아닙니까? 못노으로 흉노. 대단한. 삼국지에 나오는 그 남만이라는 데거든요. 남만은 여기입니다. 초나라 밑에 있지요. 여기 윈난, 운남성입니다. 그 다음에 구이저우, 기주, 그쪽 지역입니다. 서찬 바로 밑에. 그게 맹해, 그죠? 맹해. 그쪽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윈난성은 다리국이 있었어요. 대리국이. 송나라 때 지배받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중국 땅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예요. 실질적으로 총나라가 그 밑에까지 지배를 못합니다. 또 지역도 굉장히 더운 지역이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제가 중국 그 대만에서 사온 책인데, 여기 보니까 재밌는 책이 있어갖고, 이 명보라 해갖고 이걸 지금 학대를 했거든요. 책을 이걸 보기 좋게 하라고. 한자 투성이라서 크게 해갖고 내가 보고 있는데, 고금의 명조, 중국 역사상 유명한 인물들을 역사적 고증을 해가지고 중국 역사적 인물을 한 70여 분을 실었어요. 거기에 넘버원으로 실린 사람이 공자님 사주입니다. 공자님 사주. 그래서 공자님 사주가 어떤 분인데, 이분은 그렇게 정치가가 되고 싶은데, 여러분 알다시피 결국 정치가로 가지 못하고 학자로서 인류에 큰 공헌을 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정치보다는 학문으로 가야 오래 남습니다. 그죠? 정치는 단계뿐이에요. 여러분 혹시 국무총리, 대한민국 국무총리 다 기억납니까? 안 나죠, 국무총리. 그죠? 몇 명만 기억. 뭐 고건, 뭐 이런 사람들 기억나지. 장관들 기억납니까? 모르죠. 지금 대한민국 장관 몇 명 알고 있어요. 정치는 그런 거예요. 부기는. 근데 이 학문은 오래 가는 거죠. 학문과 예술은 이름이 오래 갑니다. 공자님이 사주를 보니까 내가 공자님이 이래서 정치가 안 됐구나 알게 됐어요. 사주를 보고. 이제 이 팔자라는 게 기둥이 4개거든요.
중국에는 팔자라는데 기둥이 4개입니다. 위에 글자는 하늘의 에너지니까 천간, 땅의 에너지는 지지. 그 다음에 명리학은 이제 송나라 때 이 이론이 만들어지는데 지장간이래 갖고 항상 동양사상은 삼박자가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천지인. 이 지장간 이론은 송나라 때 만들어집니다. 당나라 때까지 지장간의 용어가 없어요. 명리학에서는. 중국에서는 팔자 명리학이라고 하고 우리나라는 사주팔자라고 하고 그죠? 저는 요즘에 인문 명리학을 좀 하거든. 역사적 인물을 명리적으로 조명을 해보자. 재밌잖아요. 그래서 인문 명리학이라는 말을 제가 주로 많이 쓰고 있는데 나는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 왜 저 인물이 사이코고 망나니가 됐을까? 저 인물이 그러니까 자질이 다르더라고. 자질이. 타고날 때 자질이. 거기서 노력으로 만들어지는데 공자님 사주는 경술생입니다. 여기는 이게 개거든요. 개. 이 경은 금이죠. 술은 토인데 이 토는 지장간이래 갖고 밑에 땅 속에 하늘의 에너지를 숨겨놓은 것을 지장간이랍니다. 땅에 하늘의 에너지를 숨길 장자. 땅 속에 하늘의 기운을 3개나 숨겨놨어요. 그래서 사실은 사주팔자는 사주팔자가 아니고 사주 수물자입니다. 수물자를 분석해야 됩니다. 팔자가 아닙니다. 이게 경우의 수가 51만 8,400가지고 우리같이 이제 전문가들은 또 시를 또 나눠요. 그러면 100만 가지가 넘어요. 그러니까 사주가 어려운 거죠. 그냥 공부가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100만 가지를 알 수 있어요. 보자마자. 로또지. 어떤 사주를 보자마자 100만 가지, 51만 8,400가지 중에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걸 1초 만에 때려 풀려면 얼마나 공부를 많이 되고 영을 맑게 해야 되겠습니까? 응? 그 다음에 이분이 태어난 달이 음력 8월이었어요. 을유월이네. 을은 요즘은 갑질한 날 때 을이죠. 작은 나무입니다. 유는 닭이죠. 이거는 금이에요. 닭. 그죠? 근데 이분이 생일이 재밌어요. 아, 내가 이래서 내지 알았어. 공자님이 머리는 좋으신데 이 경금이에요. 경금은 대체적으로 강직을 상징합니다. 아주 강한 금이에요. 무쇠 같아서. 역대 인물 중에 우리나라에 누가 있느냐 경금에 박정희, 정주영, 북한의 김정은 다 경금 일주입니다. 노태우도 경금이고. 그러면 아주 도끼 자루를 나타냅니다. 도끼 같은 게 강합니다. 그 다음에 요 지가 있죠. 지는 물이죠. 원래 그래서 집띠가 부드러운 거예요. 그래서 집띠가 부드럽다고. 지가 음력 11월도 지달이고 지날에 태어나시더라고. 그 다음에 시가 갑신시에 태어났어요. 원숭이죠. 신시. 오후 3시 반부터 5시 반. 그래서 이 공자님 사주인데 내가 이분 사주를 보고 느낀 게 뭐냐. 공자님 사주를 보고 이 월주가 뭡니까? 월주가. 뭐요? 월주가. 월주가 을류잖아요. 생일이 경자, 시가 갑신. 자 여기서 사주는 뭐가 중요하냐. 51만 8,400가지인데 너무나 경우가 많잖아. 2시간 단위로 봤을 때. 근데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지장가는 이걸 갖다 다 봅니다. 요것도 시간대로 다 경우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대해 이야기해 줄 수가 다 없고. 중요한 거는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생일을 기준으로 보는 게 송나라 때 만들어집니다. 이걸 이제 자평명리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나라 때까지만 띠를 중요시했습니다. 당나라 때까지. 그러다 송나라 때 와가지고 서장평이라는 사람이 생일을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생일하고 일지, 요거는 배우자예요. 이 배우자 자리예요. 나의 건강궁이고 시사 선택궁이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해요. 근데 이 달이 아주 중요해요. 달이 다른 글자의 에너지의 30%에서 40%를 장악합니다. 달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달은 그 사람의 유전자야. 그래서 태어난 달을 가장 중요한 이걸 뭐라고 하느냐. 그 사람의 거력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 거력을 알 수 있어. 이걸 뭐라 하냐. 명리에서는 우리가 품격, 인격 하듯이 그 사람의 태어난 달을 가지고 분석하는 걸 격국이라고 합니다. 격국. 이 사람이 격이 뭐야? 이 사람 사회적 활동이 뭐야? 아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 사주를 보면 오행을 보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여기 지금 나무잖아요. 여기 지금 오행도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생일을 기준으로 오행을 적는 거예요. 오행이 지금 금이 몇 개예요, 이분은? 네? 3개죠? 4개죠? 오우, 공자님이 대단하게 금기를 하네.
하나, 둘, 셋, 넷. 근데 아까 태어난다는 몇 점? 같은 금이면 40점을 줍니다. 엄청 강력이 양인격이라거든. 그래서 이 공자님은 보니까 양옆에 칼자리를 두고 있는 이 무시무시한 에너지예요. 양인격이랍니다. 양인격. 양옆에 칼 들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만큼 강지가 강하다는 거. 그래서 이걸 이제 그 다음에 금생수 다음에 물이 와야 되거든. 그 다음 오는 어떤 사주든지 생일 다음에 오는 거는 그 사람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재능, 탤런트죠. 표현력을 나타냅니다. 그걸 기억하면 돼. 몰라도. 근데 물이 금 다음에 물이 있으면 능력이 있는 거고 물이 없으면 타고난 재능이 없는 사람이에요. 표현력이 표현력. 무슨 사주든지 그래. 만약에 생일이 물인 사람은 수생목이거든. 그 다음에 나무가 있으면 능력이 있는 거야. 없으면 표현력이 없어. 말을 할 줄 몰라. 여러분 머리는 아는 거는 많은데 표현력이 없는 사람 많죠. 교수들도. 그럼 그 사람은 그 다음 오행이 없다는 거예요. 표현 방법을 몰라. 근데 공자님은 물이 몇 개 어디 있어요? 여기 물이 있죠. 이게 뭐냐? 음양이 다르면 상관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언어 능력이 탁월하다 이 말이에요. 공자님 언어 능력이 탁월하다. 이 표현력 중에 상관은 언어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여자, 나무 2개. 예? 그 다음에 불, 토. 불이 하나도 없어. 토가 학문성을 나타내거든. 편인. 그래서 이 공자님은 사주에 불이 하나도 없거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금수목과 여러분 이제 사주를 보자마자 생일 기준으로 오행을 쫙 적는 거예요. 상생관계로. 그러면 이 사주는 어떻게 됩니까? 어제 배웠죠. 금생수, 수생목, 목생하, 하생토거든. 오행이 5개 적어졌단 말이야. 그래 적어줘놓고 어떻게 적느냐? 공부하는 방법이 무조건 이렇게 적어야 돼. 비식재관인. 비식재관인. 이게 무슨 말이냐? 비는 형제, 친구, 지하고 어깨 나란한 사람. 이 명리에서 비견급제라거든. 비견급제. 여러분 인터넷 지금 나와요. 여러분도 알 수 있어. 비견급제 있는지 없지. 좀 이따 만세력을 보여 이렇게. 그 다음에 이 표현력은 그 다음 오행이 반드시 있어야 돼. 누구라도. 이거는 식신상관이랍니다. 이거는 뭐 내 가진 생각을 드러내는 에너지야. 표현력, 재능, 활동력을 나타냅니다. 그 식신상관이 있어야 활동력이 있는 사람이 표현력을 잘하고. 근데 공자님은 보세요. 상관이고 여기도 보면 이게 원숭이하고 쥐는 합이에요. 궁합이 좋아요. 원숭이하고 쥐는 원숭이거든. 이게 신자 합이대가 물로 다 바뀌었어. 이게 결국 뭐냐?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은 이걸 사람으로 따지면 제자야 제자. 그러니까 공자님은 제자가 풍성하다. 왜? 내가 금이 너무 강하잖아. 공자님이 보니까 사주를 엄청 강하신 분이야. 그 다음에 쟤는 뭐겠나? 재물이야. 명리학에서는 재성이라거든. 재물이고 여자야. 그죠? 재물이고 여자입니다. 이게 이제 정제평제라 하거든. 명리학에서. 네? 정제평제랍니다. 근데 공자님은 여기가 정제가 있고, 근데 이 정제는 나라가 붙어. 옆에 보세요. 지하고 똑같은 글자가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비견이라 해가지고 라이벌입니다. 경쟁자. 그런데 요 여자하고 돈이 어떻게 됐습니까? 옆에 놈이 먼저 하부레가 가가 붙어. 그래서 공자님은 여기서 쟤는 뭐냐? 아버지, 여자, 돈 창고, 돈욕을 말합니다. 재물욕. 근데 공자님의 사주는 어때요? 이게 있잖아요. 여자하고 돈이 아버지가 날아가는 글자가 너무 많아요. 같은 금인데 음양이 다르면 겁재. 같은 금인데 음양이 같으면 비견. 다르면 이런 비견급제가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재물 하나를 두고 여러 사람이 먹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럼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다든지 아내가 살아도 일찍 갚은다든지 그 다음에 돈 창고가 궁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응? 그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자님은 여기 보면 학문성이 뭐냐? 이 관은 뭐예요? 우리 소위 말하는 관운이죠. 명리에서는 정관, 평관이랍니다. 소위 말하는 이 관이 있어야 조직생활이나 소위 말하는 정치의 관. 뭐 관장님 계십니다. 관장님, 이 도서관장님 하면 관이잖아. 그죠? 서기관. 관자 붙이잖아. 사무관. 5급은 사무관. 4급은 서기관. 3급은 부이사관. 2급은 이사관. 1급은 관리관 하자. 관. 그런데 공자님은 앞만 봐도 관이 하나도 없어. 본인은 말이야 한 자리 하고 싶어갖고 논할 안 되니까 전국을 다 다니면서 한 자리도 한 자리도 거지같이 살면서 그죠?
한번 하긴 했지 조금. 그죠? 결국 못하면서 열받아가고 고향으로 돌아왔잖아. 아이고 내 팔자에는 관이 없는 것 같다. 이래 마지막에 이제 결국 오직 내 할 길은 학문밖에 없네요. 그래 늦게 끝까지 제자 양성 공부하신 분이잖아요. 결국 뭡니까? 공자님은 소위 말해서 관운이 없으신 분이야. 관운이. 저런 사람은 똑똑해도 관운이 없어. 출세가 안 돼. 그리고 사주에 관이 없으면 윗사람이 별로 안 좋아해. 너무 똑똑하게 따지거든. 이 상관은 자꾸 따지거든. 니 잘못했니 잘하니 직장사람 따지면 직장사람가 좋아합니까? 저 새끼 피곤해 죽겠는데 잘라버려야지 이러잖아. 공주로 가서 잘릴 사람이에요. 토, 학문, 도장인자가 있죠. 편인. 편인인데 근데 이분은 뭐야? 편인은 특수 분야의 공부예요. 남이 잘 안 가는 걸 잘해요. 편인. 그리고 이 편인은 엄마를 나타냅니다. 엄마. 이 도장인자거든. 색일인자입니다. 색일인자. 엄마인데 편인은 뭐냐? 뭡니까? 편모스라. 편모스라 같은 걸 이야기해요. 공자님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편모스라 편인이. 그런 식으로 이제 보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 보니까 공자님은 하기운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시력이 빨리 갈 수 있어. 시력. 하는 시력을 나타내거든. 금이 너무 많으면 어디가 안 좋아요? 기관지, 대장, 폐 쪽이 약해요.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님은 머리는 참 좋으신데 기세가 보세요. 이 너무너무 세. 금이 너무 강해. 보세요. 신, 유, 술. 전신에 가을에 금기자. 그리고 을경합금. 거의 이 사주는 제가 봤을 때 거의 막 종역격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금이 강하신 분이에요. 강지가 분이죠. 그래서 아마 노나라에 그 강지각에 있다가 시기 질투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공자님이. 그렇기 때문에. 공자는 그 평생 병을 한 가지 가지고 있는 그 위장병입니다. 위장요? 네. 그래가지고 저 생강을 매일 먹었거든요. 그렇습니까? 위장병. 위장병. 속병, 대장도 안 좋겠죠? 네? 제 사주 보면 대장, 위장이 다 안 좋아요. 시력도 안 좋을 것 같아요. 금이 없어요. 하가 없으니까. 그렇게 보는 거죠. 자, 그렇게 해갖고 제가 옛날에 이제 이런 인물들, 역사적 인물을 칼럼을 좀 많이 썼어요. 한신 장군은 왜 이렇게 일찍 죽었고, 갑자기 대장군이 됐는데 빨리 죽고,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참 많이 썼었습니다. 자, 봅시다. 시간이 또 다 돼가네. 참. 자, 그래서 이제 전국 칠흥은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 많은데, 7개 나라 기억하시고, 대표적인 왕을 좀 알아야 돼. 제나라는 위양이 좀 알아주고, 초나라 위양, 한나라 소우, 위나라 문호가 유명하죠. 조나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령왕이라고. 연나라에 유명한 소왕 이 정도. 자, 그럼 봅시다. 이 전국시대 첫 번째 패자로 등장하는 나라가 위나라입니다. 수도 어디예요? 가이펑. 그 당시는 책을 보면 대량이라고 합니다. 가이펑. 개봉이죠. 개봉. 한자로 개봉. 개봉은 참고적으로 내중에 북송의 수도가 됩니다. 그리고 5대 십국시들의 4대 왕조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가이펑은 중국에서 7대 역사 고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이펑이. 제가 가보니까 포청천, 포중도 가이펑의 책임자였죠. 자, 전성기 위문우입니다. 대단한 분이지. 위문우. 기원전 445년 위문우가 위시의 책임자가 되면서 항상 위대한 인물 뒤에는 훌륭한 인물들이 많아요. 반드시. 그 이극이라든지 법경이라는 책을 쓴 서문표, 군사에는 그 유명한 중국의 4대 전국시대 4대 명장 중에 한 분, 오옥이라고 있습니다. 이 양반 대단한 사람이에요. 전쟁에서 한 번도 안 패한 사람이에요. 네? 심지어 나중에 이야기해요. 악양 같은 인물이 있고 신라 동의 주변국도 위나라 공격이다. 그 위나라 수도 안으면 전국 쪽에 이게 어디냐 아까 윈청이에요. 제갈량 관음장 고향 산서성의 원스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나라는 기본전 230년 170년 정도 있었는데 수도가 어디냐? 지금의 림펀시입니다. 림펀이에요. 림펀시입니다. 평양에 있었습니다. 우리 그 북한의 평양 같이 이름이 평양인데 림펀이라는 림펀이 아니고 림펀인데. 그
그 다음에 나중에 수도를 여러 개 옮기도 마지막에 수도가 어디냐? 신정이죠. 정조를 말합니다. 정조. 이 정자의 신정이 정조 할 때 정이죠. 결국 한나라는 기원전 239년 진나라의 명장이 있어요. 몽호라고. 이걸 몽호는요, 여러분 만리장성 진시황 때 만리장성을 쌓았던 장군이 하나 있어요. 몽념이라고. 몽룡의 아버지인가 그렇습니다. 이분이 성 13옷을 빼앗겼고 곧이어 기원전 230년 진나라의 대공세로 한왕 안이 스스로 항복하면서 한나라를 멸망하죠. 멸망합니다. 그래서 한나라에 유명한 사람이 한 분이 있긴 있어요. 한나라 소국 때 신부래라고 있어요. 신부래라는 인물이 하나 있다는 거 알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유명한 인물이 하나 있죠. 웬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한나라가 결정적으로 망하고 중국 전국시대 때 최고의 명장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진시황 압시대인데 소양왕 때인데 무려 170만 명을 죽인 장군이 있습니다. 중국 역사에서 장군의 대명사는 한신과 1, 2를 다투는 사람이죠. 백기 장군이라고. 이 양반은 한번 싸웠다면 40만 명 그냥 파묻어 죽일 뿐입니다. 170만 명이죠. 2월 전투에서 24만 명 죽였어요. 백기. 이 사람은 나갔다면 전쟁에 전적이 없어요. 근데 조나라를 40만 명을 포로를 잡아놓고 먹기 살릴 일이 없으니까 다 땅 파묻어가 40만 명을 다 파묻어 죽입니다. 그래서 백기가 결국 지켜 죽습니다. 자기 나라에서 죽습니다. 왕이 자진하다가 백기가 네 알면 안 된다 나가야 된다. 백기가 전쟁 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열받아서 자진을 지켰는데 백기가 죽어서 한 말이 있죠. 내가 이리 죽는 것도 당연하다. 내가 죽인 사람이 얼마고 170만 명. 네? 그래서 중국 역사에서 진나라의 4대 명장 중에 넘버원 백기 장군이죠. 대단한 너무 많이 죽였어. 자, 그 다음에 한나라의 유명한 사람이 바로 유명한 한비죠. 한비. 그게 유명한 한비가 만든 책이 유명한 한비자. 그죠? 그런 책들이. 그 다음에 이 한나라 사람 중에서 우리가 한번 기억할 사람이 있어요. 바로 초한지 나오는, 아니 중국 역사에서 책사의 대명사 하면 누굽니까? 네? 제갈량입니까? 누구예요? 장량이죠. 장량. 장량은 우리 보통 장자방이라고 부릅니다. 장자방. 그래서 중국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 그 보면 그 한명에도 그러잖아요. 네? 수양대군이 한명에 보고 너는 나의 장자방이야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태조 이성계도 정도전에 보고 당신은 나의 장자방이다. 장자방, 장량입니다. 장량은 모사의 대명사죠. 중국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장자방으로 더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방은 사실은 조폭이죠. 조폭인데 중국 천하를 장악했잖아요. 그럼 유방이 장점이 뭘까요? 사람들을 막 담아내는 거다. 그런 게 있어요. 한신도 담아요. 책사, 한량, 장량도 담아요. 또 그 다음에 또 정승이 아주 유명한 사람 소화라고 있어. 그것도 담아요. 그래갖고 세 사람을 확실히 쓰는 바람에 그 막강한 항우장사를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량이 바로 한나라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이 장자방이 보면 바로 여러분 기문둥갑 알죠? 이분들이 천문을 아는 사람이 여러 가지 명리, 역학을 아는 분이에요. 장자방이.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조나라. 조나라는 지금의 하북성과 산서성에 있었던 나라인데 그 당시에 전국시대는 군사적으로 진나라와 가장 강력한 나라가 바로 조나라였어요. 왜? 북방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 나라가 기마기술을 처음으로 도입된 겁니다. 말 타는 거를, 말을 잘 타는 거를. 조나라 무령왕 때. 그때부터 비약적으로 발전했는데 결국 망하고 마는 이유가 또 있어요. 왜 망했는지를 봅시다. 이리 훌륭한 나라였는데 왜 망했느냐? 망할 찜을 보겠습니다. 자, 이에서 유명한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황제가 왕이 조나라의 무령왕입니다. 이 전국시대 왕하고는 이제 제후들도 왕자를 붙이기 시작합니다. 공을 안 쓰고 왕자를 붙이기 시작합니다. 간디 부르는 거죠. 그래야 이 조나라에 무령왕이 있는데요. 무령왕은 오랑캐한테 뭘 배웠냐? 호복을 배웁니다. 옷을 개편을 했어요. 이것도 엄청난 거예요. 그
통소매와 바지 호복이죠. 그럼 전투하기 좋잖아. 걸지 않고. 중국에 처음 기마 전술을 도입한 인물이 무령왕입니다. 그래서 295년, 근데 이분도 아쉽게 후계자 문제로 죽습니다. 하여튼 자식 농사를 잘 지네. 제가 보니까 오늘도 칼럼 보냈는데 경기일보에 그 롯데그룹 칼럼 쓰고 있거든요. 신격구 회장 칼럼을 지금 3편째 내고 있어요. 그 아들이 지금 싸우고 있다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상이 좋아요? 큰아들 신동주하고 신동빈 느낌으로 봤을 때 그죠? 관상이 뭐예요? 첫째한테 주기 좋은 것 같아요. 둘째한테 주기 롯데가 잘 될 것 같아요. 남바 2죠. 하면 빛이 다르잖아. 눈빛이. 관상이 그래요. 신동빈이가 상이 훨씬 살아있죠. 사람이 그 관상에 중요한 게 눈입니다. 눈과 입이라죠. 관상의 7, 8알이 눈과 입이에요. 눈빛이 맑아야 돼. 자, 그 다음에 근데 여기에 훌륭한 인물이 우리가 기억할 사람이 인상여와 연파. 대단한 인물이죠. 이 조나라의 중심이야. 인상여와 연파. 네? 이 인상여는 그 여러분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만 할 이야기가 참 많은 사람인데 이 인상여와 연파 장군은 중국의 4대 명장 중에 전국시대 4대 명장 중에 한 사람입니다. 싸움을 너무 잘했는데 와 연파는 열받았어. 인상여 장군은 별로 안 하는데 내보다 끝발이 넘는 재상을 하고 나는 뭐 얼마 욕하면서 돌아다니는가 봐. 그럴수록 인상여는 자꾸 연파를 피했답니다. 그러니까 인상여를 다른 사람들 당신 미쳤나 연파가 뭘 부쩍 도롱패네 이 사람아 그게 아니고 내가 인상여하고 연파가 많이 싸우면 우리 조나라는 망한다. 그러니까 서로 하친하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피하는 척 한다. 그 이야기를 들은 연파는 정말 자기가 부끄러웠어. 그죠? 지기를 지고 참여하러 인상여한테 오죠. 그래서 인상여가 따뜻하게 받아들이면서 염장군 우리 둘만 있으면 조나라는 망할 일이 없어. 이렇게. 근데 역사를 보면 어때요? 꼭 또 간신이 있죠. 쫓아내봅니다. 그래서 조나라가 우리. 그런데 이 조사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명장들에 의해서 이 나라는 아주 그 유명한 사람 3명이 있었는데 인상여가 죽고 나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260년. 이 유명한 전투예요. 무려 40만 명의 조나라 군인이 다 매장당했습니다. 뺏기잖아요. 아마 전국시대 전투 중에 가장 유명한 전투하면 이 260년의 장평 전투입니다. 그런데 여기 누구를 보냈느냐? 이 인간을 생각해야 돼요. 조관이라고 있어요. 조사의 아들이야. 근데 이 친구는 말이죠. 이론은 강한데 실전이 너무 약한 사람이야. 막 이론을 막 떠버리는 거야. 전쟁은 이론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조관이 아까 간신들이 다 없애쁘고 조관을 대장부로 냈을 거예요. 영모작전에 놀아난 거죠. 그러니까 조관이 대장군 되니까 심지어 조관이 엄마가 찾아가는 거 우리 아들 절대로 대장군 시키면 안 됩니다. 내 말 들으셔. 우리 남편이 절대로 우리 아들 대장군 시키면 안 된댔어요. 조사가 죽으면서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도 왕이 어리석게도 조관을 총사령관 시켜가지고 그 유명한 진나라의 대장군 백기하고 붙었습니다. 게임이 안 되지 백기하고. 무려 40만 명이 생매장을 당했습니다. 근데 요 근래에 그 장평 전투터에서 엄청난 뼈조각이 발견된다. 네? 진짜 실제구나. 다 파묻었어요. 네. 그래서 조나라는 이때부터 급속들이 무너졌죠. 그래서 장평 전투에 승리한 진나라는 한단, 수도가 한단이었거든요. 진군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조나라의 그 전국시대 또 유명한 전국의 사공자가 또 있어요. 네? 문객들을 3,000명이나 거느렸던 돈 자랑하는 인간들. 덕망이 높기로 유명한 4명이 있죠. 조나라에는 표공군이 있습니다. 위나라에는 신릉군이 있습니다. 초나라에는 항을이라고 춘신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나라에는 유명한 맹산군이 있습니다. 이 4대 군자가 이때 살았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또 조나라의 마지막에 유명한 명장이 하나 또 등장합니다. 중국 4대
이목이라고 있어요. 이목. 이분도 대단한 분이에요. 원래 흉노를 지켰던 명장 이목은 나중에 연승을 하다가 진나라가 쳐들어오니까 그때 이목이 맡게 되죠. 그 당시에 중국 그 전국시대 4대 명장하면 진나라에 두 사람이 있어요. 백기 장군하고 진시황 시절의 대명장이 있습니다. 왕전이라고. 왕전. 이분도 대단하죠. 왕전. 왕전의 아들도 유명해요. 왕전. 이분하고 어디서 붙었는데 이목은 절대로 초기성에서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조나라를 지키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어때요? 또 간신히 나타나는 거야. 도저히 진다가 안 되니까 저기 조나라의 뇌물을 많이 미기가 간신한데 뇌물을 많이 미기가지고 또 이목을 제거하는 겁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역사를 보면 하나 느끼는 게 뭐냐면 반드시 외부에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뭐든지 보면 내부에서 망해요. 바깥에서는 잘 안 망합니다. 그 두 사람을 제겐 간신히 있겠죠.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어느 놈인지. 골대한 놈이 하나 있어요. 네? 곽씨라고. 곽계라는 놈이 있습니다. 아주 더러운 새끼죠. 곽계. 이는 자동으로 두 명의 명장을 그냥 골로 보내줬어요. 지가 권력적으로 참원해가지고. 그래서 이 이목과 영파는 억울하게 죽은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나라가 망쳤을 때 항상 그렇죠. 결국 그 중국 그 전국시대 4대 명장인 왕전이 조나라를 공격해가지고 수도가 함락되고 조나라는 멸망하고 났습니다. 이 조나라는 참 망할 때 너무 아쉬워요. 그 명장들이나 훌륭한 신화가 많은데 불구하고 결국 간신 때문에 망한 겁니다. 네? 우리나라는 간신이 없어요? 없어요? 누굽니까 간신이? 어느 놈이 간신이야 당체? 역사가 정확하겠지. 예? 나는 역사가 말하겠지. 그럼 망하고 났습니까? 역사가 이 문제야. 다 끝나고 나서 기록한다는 거. 네? 살아서 현재를 적어야 되는데 저는 누군지 대강 알아요. 말은 못하겠어요. 명예훼손죄가 있어갖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원전 400년 뭐 이런 열자라는 책이 있거든요. 여기에 유명한 도가사성가 책인데 고사들이 나와요. 우공이산, 남존여비, 조삼모사, 기우, 선택지 걱정하는 거. 이런 고사성가가 열자에 있는 우화입니다. 자, 묵자도 유명하고요. 근데 기원전 386 그 산동반도에 있던 큰 나라 제나라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원래 제나라는 누가 후손들이었어요? 강태공의 후손들이 지배를 하다가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가 나라를 뺏어봅니다. 전시죠. 밭전자 전하가 나라를 뺏어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제나라는 강시성의 제나라가 아니고 강제가 아니고 전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망할 때는 강태공 후손이 아니고 바로 전하의 후손입니다. 전하. 그래 하시면 됩니다. 자, 초나라에서 그 유명한 오기 장군. 대단해요. 오기 장군은요, 정말 어릴 때부터 문물을 겸비했는데 자기 나라가 너무 약한 거야, 위나라가.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출세하러 가면서 엄마한테 약속하죠. 엄마, 내 출세하면 안 올 길에 간 거야. 그래, 제 나라 가서 보니까 너무 똑똑하니까 제 나라 왕족이 사위를 삼은 거야. 그런데 오기가 노나라 전쟁이 벌어졌는데 제 나라고 노나라고 노나라 왕이 오기를 자꾸 의심을 하는 거야. 왜? 정말 마누라가 제 나라 아니다 제 나라. 그러니까 오기는 자기 와이프를 죽이버립니다. 완전 계백장군 같아. 내를 봐라. 나는 그런 놈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오기는 나중에 다른 나라 가고 유명한 명장이 돼갖고 그 무시무시한 백기가 있는 진나라하고 붙어갖고 한 번도 전 적이 없어요. 중국의 엄청난 장군입니다. 근데 결국 이 사람도 간신에 의해갖고 결국 도망가가지고 초나라에서 하려가다가 죽는 인물이 이 전국시대를 보면요 그 나라에서 제대로 중심에 있는 사람은 다 말로가 안 좋아. 간신 때문에 막장 가는 데 막장 들어가면서 자, 그 다음에 372년에 맹자가 태어납니다. 산동지에게. 그 다음에 맹자하고 그 맹자책에 그 토론했던 인물이 바로 위나라 양해왕이죠. 대단한 인간이야, 한마디로.
그 당시 이 제나라 장수 손빈이 공격이 오자 그 당시에 그 손빈하고 방면은 누굽니까? 동기생이죠. 근데 이 방면은요 손빈은 누구의 제자냐? 여러분 기곡자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곡자의 제자인데 동문수학인데 방면이 보니까 손빈이 훨씬 훌륭하거든. 자기 친구가. 그래서 방면이 이간질해갖고 손빈의 다리를 자르게 만듭니다. 그래야 손빈이가 자기 친구한테 당한 거야. 칼을 갈죠. 그래서 제나라 장수가 돼가지고 위나라 장수 방면을 반죽이죠. 그 전투가 마릉 전투입니다. 결국 방면도 죽죠. 그죠? 손빈이 한수위했습니다. 손빈은 바로 손빈병법의 저자거든요. 손무의 후손이란 말이 있습니다. 손자병법, 손무의. 이분은 손자병법이 아니고 손빈병법이라죠. 그래서 방면이가 배신치다가 결국 말로가 안 좋게 죽습니다. 이 드라마가 꼭 재밌어요. 영화도 나왔었습니다. 옛날에. 네? 손빈 이야기. 자, 기원전 어떻든 간에 위나라는 잘 나가다가 340년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 이제 진나라가 그 유명한 인물이 등장하죠. 상황이 계획을 해가지고 진나라가 비약적으로 발전합니다. 그래 이제 진나라한테 서서히 당하고 수도를 안압에서 대량으로 옮깁니다. 동쪽으로. 진나라가 이제 치고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대량으로 초토할 때 양나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위나라 양해왕을 원래 위해왕인데 양해왕을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맹자책에. 그 다음에 이 위나라에서도 만명한 사람이 있어요. 범저라고. 이 범저 이야기도 너무 재밌는데 시간이 다 됐네. 이 사람은 맞아 죽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거예요. 동통에 빠지고 막 그래가지고 죽였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나고 진나라 가가지고 진나라 재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갖고 자기를 죽이려 했던 재상 위제도 없애고 그 범저가 유명한 계책을 하나 올립니다. 우리나라 지금 외교부 장관이 누구죠? 뭐죠? 강경한가? 그래서 머리가 좋아야 되겠네. 이 범죄는 정말 대단한 머리를 가졌어요. 원교 군공책을 진시황 끝까지 씁니다. 이것 때문에 진시황이 천하통일하는 무슨 말이냐? 진나라가 천하통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멀리 있는 나라하고는 친목을 맺고 나머지 진나라가 이 6개 나라를 다 잡는 방법을 생각해서 범죄가 원교 근공이 무슨 말이냐? 이 진나라가 이 전체를 통일하는 방법이 있더라고. 가장 먼 제나라하고는 여기서 거리를 내가 한번 재보니까 아까 구글로 여기에 쯔보하고 시안까지는 한 1000km 됩니다. 1000km. 네? 1300km 돼요. 1300km. 여기서 여기까지. 이 나라하고는 친하고 가까이 있는 나라를 한나라, 위나라, 초나라, 조나라를 하나하나씩 잡아먹는 정책을 쓰는 겁니다. 그게 원교 근공입니다. 그래서 결국 진시황은 이 정책에 의해서 중국 천하를 통일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유명한 외교관이 범저다. 기회가 있어요. 원교. 이 범죄 일대가 너무너무 재밌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위나라도 망하고 그 다음에 진나라가 비각적으로 등장하는데 누가 등장하느냐? 진나라 효공부터 이제 진나라가 비약적으로 등장합니다.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등장하는 인물이 중국의 100대 인물이 들어가죠. 효공 때 바로 누구냐? 법가사상가 상황을 등용합니다. 이 양반은 대단했어요. 상황을 요즘 말하면 최고의 요즘 보니까 자유한국당이 누가 와가지고 칼자를 줬대요. 누구죠? 전원책인가? 그죠? 한번 해봐라. 상황이 그런 역할을 맡았거든요. 상황은 반죽일 뿐입니다. 법을 어기면. 왕의 행위가 뭐다? 왕행을 말 안 들으면 효공의 왕행이 법을 어기니까 코를 잘라. 그래 왕은 죽을 때 칼 갈잖아. 이 새끼 내 코를 잘라. 코 잘립니다. 그래 날마다 요 코를 잘라가지고 드라마 같은 거 여기 가면서가 나오잖아요. 코만. 결국 그 친구한테 효공이 죽음으로써 상황이 도망가다가 도망도 못 갑니다. 왜? 법이 얼마나 엄격했든지 국경선에 여관을 떡 잡으려고 문을 두드리니까 신분증 없으면 절대로 방주면 안 된다고 우리 재상 상황이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이러니까 상황이 지발등에 내가 만든 법이 내 억울함이가 됐구나. 그래서 도망을 못 가고 결국 처참하게 죽는 인물이
상황이라는